네, 시장이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지금 바로 수정해야 될까요? 자,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CPI가 공개됐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좀 꺾이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지금 시장에서 잡아가야 될까? 관세 리스크도 계속되고요. 자, 첫 번째로는 반도체를 열어볼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 대한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나?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하세요? 예,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30만 닉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전자를 안 찾겠으면 이제 가야죠. 갈 길을 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몇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 문제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연히 1심과 동일한 형태의 무죄 취지의 선고가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시장은 이미 그것을 반영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 여행을 떠나기보다는 여행을 떠나기 전이 가장 설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 쌀 때가 제일 짐 쌀 때가 설레요. 가장 설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께서 당연히 이제 무죄 취지가 돼서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만약 여기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면 변동성이 확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 제 요지는 그겁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냐 이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의 변동성을 대비를 일단 확인해야 된다. 어찌됐든 지금 삼성전자는 그거 아니더라도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 M&A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들리고 있는 삼성전자 내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차치하고 난다 하더라도 저는 6만 5천 원 이하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얼마까지 보길래 6만 5천 원 부근까지 매수 구간을 보느냐라는 건데 네. 저는 1차 목표가를 한 7만 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한 7만 전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수익을 구가하려면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근데 7만 원을 그러면 왜 1차 목표가를 설정했느냐라고 본다라면 7만 원을 넘었을 때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뭐 M&A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M&A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M&A를 안 해온 건 아니잖아요. M&A를 안 해온 건 아닌데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좀 좋은 점심때지 않습니까? 자꾸 김밥만 먹는 느낌이에요, 삼성전자가. 정말 삼성전자급이면 좋은 호텔에 가서 뷔페도 좀 먹고 이게 돈도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M&A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분들 생각은 삼성전자가 하는 M&A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만이라든지 몇몇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좀 더 정말 좋은 것을 좀 먹어야 되는 게 그래야 삼성전자급에 어울리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7만 전자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 상태에서도 7만 전자까지는 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에서 블루밍 니들님이 삼성전자 8만 원에 갖고 계시다는데 네. 그럼 대응 7만 원 이상에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7만 2천 원이면 8만 원 정도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뒤에 조금 빠르게 매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만 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지금 물타기를 해서 7만 전자에 파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이건 주식도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계좌 수익을 봐야지 네. 이거를 단가를 낮춰서 삼성전자를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거는 매매 전략에서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다가 어느 분이 쓴 글을 봤는데 참 그게 적절할 것 같아요. 테트리스라는 게임 아시죠? 알죠? 테트리스 같은 경우 잘못하다가 내가 하나 그 발을 잘못 내리면 하나가 딱 꼬이게 되잖아요. 네. 그 꼬이는 걸 풀 때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계속 위에 층층 쌓이면서 결국 테트리스 판이 깨지는 것처럼 이건 이것대로 놔두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서
전체적으로 칸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한번 깨트리는 게 그게 테트리스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딱 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8만 전자에 사신 거는 이미 결과니까 왜 사셨는지 왜 들고 계신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미 테트리스 상에서 하나의 한쪽에 라인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 라인을 풀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풀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삼성전자가 뭐 7만 원을 터치한다고 해서 그 갖고 계신 분들이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평균 매수 단가에 따라서 대응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신 거고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한 5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게 하이닉스의 한계인가? 30만 원이 하이닉스의 한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 귀에는 HBM에 대한 좋은 소식들 2026년에도 역시나 고부가 가치 HBM을 하이닉스가 선점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왜 더 못 가는 거죠? 점심시간이니까 자꾸 먹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셨어요, 먹는 예, 얘기. 먹는 얘기. 저는 뷔페 가면 한 5접시 먹어야 되거든요. 5접시를 먹는데 5접시를 다이렉트로 먹는 게 아니죠. 한 3접시 먹고 난 다음에 뭐 수연 아나운서랑 예를 들어 같이 갔다 그러면 일단 수다를 좀 떨고 그렇죠? 네. 소화를 좀 시킨 다음에 2접시를 더 먹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이닉스가 지금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화하는 시간. 예, 소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6만 전자를 안착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 MT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오지 않았습니까? 하이닉스도 30만 닉스에 대한 안착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안 움직였는데 하이닉스가 30만 닉스에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어제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라서 중립 의견에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샴 쌍둥이는 한쪽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쪽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은 여전히 왕성한 식욕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조금 배가 찬 거예요. 그러면 소화시키고 다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지금 쉼 없이 30만 원, 뭐 32만 원, 33만 원 간다라면 삼성전자가 64,900원 찍었다 다시 툭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생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 부근에서 또 바싹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오늘 어제 빠지고 오늘 빠져가지고 26만 원, 27만 원 왔다라면 저는 하이닉스 좀 보류할 것 같아요. 그만큼 약해진 거니까. 얘는 세 그릇밖에 못 먹는 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29만 원에 바싹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30만 원 바싹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2그릇 더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30만 원 이하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이다. 예. SK 하이닉스 30만 원 언더는 매수 가능이라고 하셨고요. 사실 근데요. 반도체 소부장을 좀 더 보는 게 맞나 싶은 게 최근에 탄력이 좋아요. 네. 하이닉스 지금 30만 원 언더에서 사도 네. 사실 기대 수익이 뭐 한 20%? 그렇죠. 많으면 20%, 적으면 10% 정도인데 사실 소부장들은 하루에도 10%씩 급등하고 하잖아요. 조금 더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좀 강한 종목들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바스켓으로 다 담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 뭐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거 말고도 또 이스페타시스도 올라가고 몇몇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결국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는 것은 네. 반도체 소부장이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반도체가 역시 강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가 강할 거기 때문에 소부장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을 들어가시는 것도 좀 좋다.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거죠. 삼성전자 향을 사야 됩니까? 하이닉스 향을 사야 됩니까? 라고 본다면 전 여전히 HBM과 관련된 하이닉스 향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 H20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품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 나왔으니까 좀 약간 덧붙인다라면 현재 H20은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걸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H10은 삼성전자가 생산했습니다만 H20을 마이크론에다 다시 이제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거고 H20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이제 D램 반도체가 많이 소요가 된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일부는 H20을 삼성전자가 만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소부장
시장들은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살아있던 삼성전자가 살아있던 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이닉스 향해서 국한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향해 국한에서 보자. 이 국한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좀 비수가 꽂히는데 어쨌든 HBM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소보장을 매수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추가적으로요 부품단 질문 드려보자면요. 예. 폴더블폰 관련 부품주들이 세거든요. 예. 내년 하반기에 아이폰 폴더블이 나온다고 해서 네. 어제부터 뭐 상한가 가고 오늘도 막 동반 상승 막 다 같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손잡고. 이쪽은 매수 기회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건 충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대감이 올랐던 것들이 다시 그 올라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폴더블 폰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지금 폴더블 폰이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주위에서 폴더블 폰을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저희 엄마 쓰세요. 어머님이 이제 쓰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보면 생각보다 네. 폴더블 폰을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폴더블 폰을 쓰다가 다시 일반 폰으로 돌아왔거든요. 바꾸셨어요? 예, 일반 폰을 바꿨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폴더블 폰이라는 게 이제 접는 거잖아요. 네. 접는 것을 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네. 피곤하게 사람들을 만듭니다. 근데 아이폰은 사실 충성 고객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그냥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는 구매 수요가 많지 않을까.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도 폴더블 폰이 나와야 되고 투 트랙으로 나오겠죠. 모든 걸 다 접는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모든 걸 접는지 안다라면 제 얘기는 접는 것에 대한 시장은 한 20-30% 내외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30%도 많이 본 거예요. 저는 한 10% 미만이다라는 건데 폴더블 폰을 쓰신 분들은 오히려 좀 여성분들이나 좀 이제 청소년분들은 좋은데 오히려 폴더블 폰이 필요한 것들 옆으로 피는 것 같은 경우는 노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좋거든요. 근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확대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저는 XR 기기나 자율주행과 비견하다라고 봐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시장 규모가 전체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화장품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기대감 품은 화장품주. 일단 화장품주가 약간 그 성격이 갈리는 게 제가 네. 뉴스에서 설명드렸던 실적에 강한 종목들과 이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이 중국향 비중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갈리거든요. 사실 탄력은 중국 쪽이 더 좋아요. 그래도 안전한 거 실적으로 봐야 되냐. 어떤 쪽으로 좀 포커싱을 둘까요? 가장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면 어떤 기대감을? 실적이요?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이죠. 이 한알령이 해제될 것이다. 아. 그러면 이제 확 우리가 왜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명확히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게 되면 결국은 실적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친한 지인이 내가 밥을 사겠다라고 하면 기대가 막 부푼 거죠. 근데 갔더니 나 짜장면 한 그릇 이러면 이제 실망이 그게 팩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일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그 주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알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나는 차용지랑 몸무게가 비슷해 묵직하게 가야 돼 라고 한다면 ODM 업체인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업체들 이런 걸 묵직하게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 화장품에 대한 남성분들의 오해가 있다는 부분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여성분들이 아무 화장품이나 쉽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건 팩트죠. 왜냐하면 자기 피부와 자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알령이 해제된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막 갑자기 사용할까요?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 로컬 업체들, 중국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큰 도시는 우리나라랑 큰 차이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조금 이 부분은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이슈 소비 쪽이다 중국은. 그럼 실적 좋은 쪽은 어떻게 보세요? APR이랑 달바글로벌이 최근에 완전 신고가 그렇죠. 랠리를 펼치는데 사실 화장품은요 실적이 나오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달바글로벌 오늘 좀 5% 조정이고 APR도 고점 터치하고 윗골이 달았거든요. 일단 네. 달바글로벌이 꺾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주들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달바글로벌이 현재 시장을 이제 상장한 이후에 시장을 이끌어섰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차트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급격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꺾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대작 지금 달걀글로벌 주가가 조금 꺾여서요. 흐름은 좀 지켜보자. 화장품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자, 조방원 볼까요? 한미 관세 협상 그 키 안에 협상 카드 안에 조선과 방산이 몰려 있죠. 먼저 조선부터 보자면 수주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과연 여태까지의 실적을 뛰어넘길 수주가 하반기에 나올 것이냐 이 부분 포인트입니다. 조선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많이 생겼어요.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월요일 날은 방산이 이끌었고요. 어제는 원전과 전력기기가 이끌었고요. 오늘은 조선주가 이끄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업종 내 순환매가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조방원은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모임수의 개장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역시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은 기존 주도주가 간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맞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별적인 어떤 뭐 부담감, 개별적인 어떤 악재 이런 것보다는 현재 조방원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섹터들보다는. 맞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현대미포조선을 필두로 해서 또 LNG 관련해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면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쪽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호재인가? 수주는 받겠지만요. 우리가 또 투자를 많이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게 과연 호재로만 볼 이슈인가 싶은데요. 이쪽에 대한 종목 시선은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에서 처음부터 뭐 호재성제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뭐 강간주들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기자재들 다 올라가고 하기 네.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는 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을 지금부터 어쨌든 관세가 이번 달 안에 끝날 거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매매를 국한하셔야 된다. 아하.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7월 달까지만 2주 남았습니다. 자, 방산하고 원전은요. 그 조정을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리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생겨나고 LIG넥스원도 이제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을 조선하고 조금 다르게 가져갈까요? 역시 저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역시 또 빨간불 켜면서 꿈틀꿈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내에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 오늘 이제 조선이 가니까 조선 난 못 쫓아간다라고 하면 물려도 원전과 방산에서 물리는 게 네.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종목이 많으니까 방산에서 하나, 원전에서 하나. 지금 꼽아주세요. 가장 센 애부터 LIG넥스원이라든지 하나시스템, 방산에서는 네. 그다음에 원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봐야 아하. 되고 조선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술 나오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카오 볼까요? 스테이블코인 그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 표결하냐 마냐 이런 이슈가 네. 노이즈가 있는데요. 일단 네카오에 대한 부분들. 네이버는 은근히 잘 버텨주거든요. 예. 카카오는 약간 좀 21선 벗어난 것 같은데 네. 두 종목의 시선은 다르게 가져갑니까? 저는 일단 조금 약간 중립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저는 지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긴 미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금감원이라든지 한국은행이 누가 주체가 되느냐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9월 달로도 수년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은 너무 기대감이 좀 컸었다.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인은 올라가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냉정한 시각을 갖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네카오가 또 스테이블코인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그 AI 소프트웨어 모멘텀도 네. 갖고 있잖아요. 이쪽 종목들은 어떻게 봐요? 막 크라우드웍스 같은 종목들 너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대감으로 갔다가 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죠. 이게 참 냉정해지셔야 되는 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AI 관련해서 어떤 앱을 쓰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다른 앱이 나온다라면 네. 그 앱으로 옮겨갈 수 있겠냐라는 앱이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지셔야 되는 부분들도 그래요. 현실적이지 않는가. 최근에 그 리튼 AI 그 G드래곤이 광고하면서 엄청 네. 뜨고 있는데 이런 국산 소프트웨어가 좀 더 활발하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요? 광고비 대비해서 저는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너무 라는 비싼 부분. 모델을 썼군요. 저는 좀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전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 더군다나 AI라는 것은 플랫폼 효과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학습을 하면서 계속 그게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만약에 사용자가 저조하다라면 학습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이용자 수가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AI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봤고요.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